양도세 중과를 없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네네.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나?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네. 그 기준은 뭐냐? 네네. 이 사람이 또 승소한 또 이유가 나름 있을 거잖아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명품 마곡지점의 반수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한 게 발견을 했는데요. 네네.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약간 놀라웠는데 네. 요는 이렇습니다. 잔금일자 때문에 어떤 분께서 일시적 3주택이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다주택이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양도세가 중과가 됐는데 이거 부당하다. 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네네. 납세자가 소송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납세자가 이겼대요. 네네. 당신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군요. 법은 중과 대상이 맞으시지만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양도세 중과를 없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네네. 거예요. 네.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기사 내용을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의 제목 자체가 네. 잔금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가 부당하다 네. 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A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에 B라는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양도한 뒤에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1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를 마감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세무서에서 네. 세무서에서 이거는 부당하게 양도세 신고를 잘못한 거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해가지고 3,678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된다. 라고 고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내가 왜 다주택자고 판 거를 가지고 중과를 받아야 되냐? 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물론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거라기보다는 조세심판원에 이거를 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네.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이건 부당하다. 나는 내가 계산한 게 맞는데 세무서는 네.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처음에 조세심판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볼 수 없다. 네. 3주택인 상태에서 네. B 아파트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3주택자는 당연히 중과 대상이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해서 세무서의 편을 들어줍니다. 1심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세무서의 편을 들어주니까 이 납세자인 A씨 같은 경우는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불복. 네.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납세자는 불복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2심을 진행을 했는데 네. 행정심판에서는 물론 중과가 돼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해서 중과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예, 아직은 뭐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없고 이후에 뭐 아무래도 불복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세무서 입장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판례를 보면은 네. 결론적으로는 납세자가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납세자가 이긴 사유는 6일 동안 네. 결론적으로는 3주택을 일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 네. 봐주자. 네, 그래서 봐주자. 중과는 부당하다. 네. 네. 라는 게 결국은 2심의 판단이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잘못 들으면 네. 뭔가 사정이 있으면 중과를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쵸.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2심의 판단 자체가 좀 네.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국세기본법에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는 건 법은 문리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네. 유추 해석하거나 혹은 확대 해석하거나 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기본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세법도. 네. 근데 이런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특례라는 제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해석하는데 너무 중구난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세무서 입장에서도 어떤 거는 맞고 그때는 틀렸으나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그 납세자께서 네. 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네. 그 기준은 뭐냐? 네네. 예를 들어서 6일은 특별한 사정이고 9일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의도된 그렇죠. 거 이렇게 네. 뭐 네.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 갭 차이가 뭐 적으면은 뭐 어떻게 빗대어서 판단을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 달 반이고 네. 어떤 사람은 6일이에요. 다만 그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잔금 지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반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온 거다. 네. 그럼 이거를 뭘로 입증을 할 것이며 네.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뭘로 입증할 것이며 사람마다 누구는 입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줘서 네. 그러면 중과 아니야 안 할게. 누구는 안 받아줘서 중과할게.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법적인 안정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법적 그쵸. 예측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납세자도 네. 마찬가지, 네. 세무서도 마찬가지, 저희 세무 대리인도 마찬가지. 네.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위를 할 건데 네. 그 기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네. 나의 행동 또한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네, 수밖에 네, 네.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네.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을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상속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돼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나열을 해놨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외적인 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야, 근데 참 보면은 또 이 사람이 또 승소한 또 이유가 나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저도 판례를 찾아본 건 아니어서 네. 이 외에 어떤 내용들이 언급돼 있었고 요건들이 어떤 요건이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기사상의 내용만 간추려져 있는 내용만 보면은 사실상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네. 저희가 나중에 저희 또 유춘호 변호사님 네, 계시니까 네, 네. 변호사님께도 한번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승소를 한데도 이유 없이 그냥 그래 네 편 들어줄게 이러진 않았을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자료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승소가 된 건지 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정의하거나 기준 지을 수 있는지 네, 네.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세법적으로는 사실은 하루 이틀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 하루 이틀로 인해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쵸. 네, 일시적인 2주택이었다가 2년이라는 기간을 하루 때문에 경과해서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하루라는 시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6일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그 시간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굳이 뒤집어 엎을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 있었느냐, 사정이 있었느냐,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보자면 사실상은 뭔가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종부세도 네네. 6월 1일자에 소유한 그렇죠. 사람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잔금 많이들 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6월 1일에 치렀어요. 난 사실상 내 집 아니에요. 뭐 네.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그 특별한 사정이라고 있을 만한 게 사실은 취득 시기의 쟁점이거든요. 네. 그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혹은 잔금 지급일 혹은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짜가 취득일자예요. 네. 그 세 개 중에 뭐든 하나만 먼저 하면 그 날짜가 취득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납세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쟁점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 사실은 그 취득 시기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취득 시기가 예를 들어서 잔금을 먼저 처리한 거를 뭐 일부는 잔금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뭐 이런 사정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먼저 했다거나. 예. 근데 엄격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취득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양도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주택인 건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3주택임을 뭔가 부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점점 재밌어지네.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또 변호사님과 함께 이거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번에 한번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